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민주당 대표와 만나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는 역사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카다 가스야 일본 민주당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오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있어야 한일 양국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오카다 가스야 일본 민주당 대표를 만나 한일 관계가 오늘날까지 발전하게 된 데는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등 식민 지배와 침략을 반성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했던 일본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전후 70년 계기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담화가 역대 담화의 역사인식을 확실하게 재확인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미래로 향하는 데 큰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평균 연령이 9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시급성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면서 고령인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지금이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카다 일본 민주당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며 양국 정부 간 협상에서 양측이 서로 다가가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일본 내에서 논의 중인 안보법제에 대해서 일본 내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스로 침체된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아라 중의 보도입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14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과 국립자연휴양림 등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광복절 전후로 특별기획 공연과 콘서트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마련됩니다. 또한 연말에 실시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14일부터 앞당겨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임시공휴일 최종 의결은 각종 행정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고아라입니다. 육군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훈련병 관리 체계를 시작합니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생활관 관리부터 장병들의 건강과 교육 훈련 등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육군이 스마트 훈련병 관리체계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스마트 훈련병 관리체계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훈련병 관리 시스템입니다. 생활관 관리부터 장병 건강, 급식, 교육 훈련 등을 훈련병이 착용하는 형태의 센서를 활용해 관리하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훈련 시간과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평가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훈련이나 병영 생활 중 혈압과 체온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건강 이상 증세를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관과 식당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최적화된 환경이 유지되고 체계적인 식습관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군 훈련소에 이미 구축돼 운용 중인 자동 신체 측정 장비와 이병 장정 관리 체계, 과학화 출입 통제 체계와 연동되면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5월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국방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시행하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육군 훈련소는 지난달 23일 입영한 훈련병 한개 연대에 시범적으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성과를 검증한 뒤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후 효율성이 확인되면 훈련소의 나머지 연대와 각 사단급 신병 교육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해군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와 아주대학교 병원과 함께 민군 합동 의료지원팀을 구성해 필리핀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인도적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지원 활동은 미 태평양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적 의료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저개발 국가에 대한 의료지원과 자연재해 복구 등 재해재난 대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의료지원팀은 파견 이후 갑상선 종양치료와 재난 상황을 가정한 연합구조훈련 등 다양한 의료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9번째 참가하고 있는 우리 해군은 올해 처음으로 민군 합동 의료지원팀을 구성해 오는 14일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적 의무지원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 중이던 우리 군 장병 2명이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합참은 4일 오전 7시 40분에 DMZ 수색작전을 하던 김모 하사와 하모 하사가 원인 미상의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들은 다리가 일부 절단됐으며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정확한 부상 원인은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지뢰이거나 부비 트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작전 중에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부상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타수 없이도 운항이 가능한 선박 자동항법 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APS인데요. 네, 독일과 일본 제품이 석권하고 있는 선박용 자동 항법 장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업체에서 제공한 수동 운항 중인 선박의 선미 모습입니다.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전체 항적을 보면 대부분 갈지자, 곡선 형태를 그려냅니다. 바람과 조류에 배가 떠밀리는 만큼 수동으로 탈을 움직여 항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 항법 장치를 장착하면 항적도는 180도 달라집니다. 악조건에서도 최단 거리를 계산해 일직선으로 파도를 가리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울릉도까지 최단 거리 항적 포인트를 설정하면 오차 없이 자동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배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헌팅이 심합니다. 헌팅이라고 하는 건 좌우로 흔들리는 게 심합니다. 그럴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헌팅을 잡아주기 때문에 정확한 타켓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이지스함급 함정에만 자동 항법 장치가 장착된 상태.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군에는 항공모함에서부터 고속정급 함정까지 모두 자동 항법 장치가 장착됐습니다. APS 김정훈 대표는 우리 군함정에도 상당히 유용한 장비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동으로 가다가도 만에 하나 앞에 암초가 나타났다든가 적들이 나타나서 우회해야 될 경우에 그냥 자동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리모컨을 틀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동으로 전환되게끔 되어 있고요. 다시 그걸 원점에 갖다 놨을 때는 내가 찍어놓은 목적지로 다시 쫓아가게끔 하는 시스템이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일본 장비와 비교해도 여러 면에서 손색 없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정확도 면에서 업체 제품은 오차범위 1도, 일본 제품의 경우는 4에서 8도로 연료가 그만큼 많이 들고 가격 면에서도 20에서 60%가량 저렴한 실정입니다. 연간 최대 2천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중동이나 동남아시아군에 대량 수출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고장이 날 경우 즉각 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은 도리어 군 쪽 반응이 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저희가 이 항법 장치 쪽으로만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는 동남아 국내 시장보다는 동남아 쪽으로 더 영업을 활발히 해서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설립 후 10년간 연구개발 끝에 세계 시장에서 점차 인정받고 있는 주식회사 APS의 자동 항법 장치. 21세기 무인 첨단 장비 시대에 발맞춰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Yeah, come on. 영영의 바람이 분다. 훈훈한 사랑의 바람이 영영의 사랑이 온다. 너와 나를 이어주는 사랑이
대통령의 부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군. 따뜻한 병영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 군입니다. 주임원사 하면 부대의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부대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데요. 네, 특히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병들에게는 누구보다 고마운 존재입니다. 사랑의 군 오늘 이 시간에는 육군 11공수여단의 방득철 주임원사의 따뜻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함께 걷다. 함께 서로를 바라본다. 그리고 지켜준다. 군대 오기 전까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좀 방황하는 청춘. 이제 우리 안일병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이제 검정고시로 패스를 했고 사실은 이제 입대 전에 대학에 이제 꿈을 접은 채 입대를 했는데 신병으로 처음 전입을 왔을 때 좀 선임들이 장난을 치는 건데도 이제 제가 성격이 좀 소극적이다 보니까 그걸 좀 저 혼자 크게 받아들이고 혼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남들과 이렇게 좀 이렇게 어울리는 걸 좀 꺼리하는 그런 성격에다가 또 이게 화가 나면은 욱하는 성격 때문에 좀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군대에서의 생활. 지금 이 현실이 싫고 괴로웠습니다. 혼자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머릿속엔 온통 가라. 건들지 마라. 제발 건들지 마라. 그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성빈아,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돼. 너는 이제 주임원사만 믿고 앞으로 남은 군생활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뵙지도 않았는데 주임원 선생님께서 먼저 이능병한테 오셔가지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임원사님 도와주지 않으면은 군생활을 좀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에 사실은 특별히 좀 자식처럼 관심을 갖고 사실 도와주게 됐습니다. 맘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대화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군생활 그냥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제 저를 좀 주의 있게 보셨던 주임 선생님께서 따로 이제 면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표도 찾고 꿈도 찾고 하면서 향후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진학을 하는 게 그냥 중요하겠구나 이제. 아역 배우도 했었고 내가 상당히 똑똑한 친구인데 전혀 뭐 목표도 없고 아무 이렇게 뭐 생각이 없이 군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임원사 좀만 도와주면은 잘할 수 있는 용이라고 생각을 했어. 수능 준비를 좀 시켜서 앞으로 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 고집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소통을 위한 첫걸음이 필요합니다.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고 자기의 여건보다 눈높이를 맞춰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생각하면서 해줄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이제 이제까지 끝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걔들을 두고 퇴근한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자의 도리라고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 이제 복귀하는 우리 병사들 한 번씩 안아주고 정말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들 알아주고 이렇게 좀 격려해준 사람이 있어서 힘들어도 힘을 내고 사고 없이 군생활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전입을 정말 잘 왔구나. 이런 우리 부대에 저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앞으로 정말 남은 군생활 한번 힘차게 잘 해볼 수 있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독도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달 4일부터 9월 6일까지 열리는 사진전에는 김중만 작가가 2012년부터 13년까지 한국의 재발견을 주제로 촬영한 독도 관련 사진 55점이 전시됩니다.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군수송사령부가 장병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 처리를 위해 국방용산 컨퍼런스룸을 열었습니다. 국방부와 각군 장병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7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사용 하루 전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군수송사령부 철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본부법무실이 해군과 해병대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인권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가혹행위, 차별, 사생활 등 장병 인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광고 카피, 에세이, 웹툰, 사진 분야며 이달 14일까지 인트라넷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합참지 제65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합참의 정책과 전략, 무기체계 업무 발전 내용이나 안보, 통일 관련 분야, 합참 근무 체험기 등의 분야며 이달 14일까지 접수합니다. 투고 요령과 양식은 합참 군사연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광복 70주년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걸어온 위대한 여정, 앞으로 달려갈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과 사기가 더욱 충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